지금 우리나라 이제 교통사고가 옛날에 뭐 엄청나게 많았다가 지금 사망자가 뭐 2천 명대로 줄어들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잘 안 주는 것 같다. 이제 더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여기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경찰청에서도 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국민들께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얼만큼 줄이려고 하고 있다든지 어떤 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거 여쭤보게 된 거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전국에 이제 사고 많이 나는 데를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분석을 해서 그런데 이제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생활안전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사망 사고가 저희들이 통계 관리한 이래로 사실 그 13,000명대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작년에 이제 사실 2,500명대까지 줄인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 2,500명을 찍고 작년에도 지금 거의 줄지를 못한 상태에서 2,500명대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작년도 대비했을 때 현재 마이너스 7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이 교통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공단 이사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기존에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면허 체계를 좀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고령자에서 문제가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하고 보행자 사고가 전체 2,500명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전체 우리 전 국민 면허 소지자 대비 고령이 약 21년도에 320만 정도에서 약 11%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60만 명으로 돼서 면허 소지자 대비 그 5년 전에 11%에서 현재 16%까지 5% 증가됐는데 실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그 사망 사고가 그 21년도 대비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8%까지 실제 증가 속도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획기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고령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결국 면허 관리 체계를 좀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도입하려는 아까 VR 기반의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그 고령 운전자들이 자기의 운전 능력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면허가 발급이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진단 테스트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최근에 사고 난 것들 보면 결국은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나 이 부분들이 반응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게 페달 로즈작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페달 로즈작 방지 장치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국토부에서 자관법에서 이 페달 로즈작 방지 장치를 규격화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 이제 신차는 29년도부터 도입하기로 돼 있지만 가장 이제 큰 문제가 기존에 운행 중인 차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장착하는 부분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제 시범 운영을 한 140명 상대로 작년에 해보니까 실제 그게 효과가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면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면허 반납도 기존에 지금 작년까지는 그냥 사실 인센티브를 한 10만 원 정도를 해서 고령자들 면허 반납을 이렇게 유도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 반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 운전자를 입증한 상태에서 면허 반납하면은 기존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높여가지고 실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해가지고 운전을 좀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보행자입니다. 고령 보행자 사고가 지금 마찬가지로 엄청 좀 아까 말씀드린 인구 대비 봤을 때도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행자 사고가 도 단위하고 저희들이 광역시 단위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사망 고령 보행자 사고 중에 배 이상이 도 단위에서 사고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보다는 도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도로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면 안전용품을 더 보급을 하고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 단위에서는 결국은 그 노인들이 통행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보행 신호가 좀 짧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공단이랑 협조를 해서 그 보행 신호 주기를 기존 노인들 통행이 많은 부분은 그 약 30% 정도 더 늘려가지고 통행에 있어서 안전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사망 뭐 몇 명까지 정확하게 줄여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000명대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나요? 예, 뭐 저는 경찰청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잘 접해보지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총포 그 화약 안전기술협회 관련해서는 제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얼마 전에도 이렇게 활 쏴갖고 사람 맞을 뻔한 적 있고, 또 뭐 도검 갖고 나와서 이렇게 이웃 간에 갈등 붙었을 때 막 휘두르는 경우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기는 뭐 영치하고 이러니까 좀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이 이제 증가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시간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 운전을 많이 안 하는데 낮에 할 때보다 밤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이 글씨 같은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피곤해지고, 그래서 한 뭐 5시나 7시 때 만약에 사고율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보다 만약에 높다면 그 고령 운전자 적성 시험을 그 테스트 같은 거를 낮 시간대보다는 저녁 시간대로 VR이나 이런 걸 설정해서 만약에 하고, 실차도 그게 이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있을 수 있겠는데 저녁에, 그러니까 사고 취약 때에 좀 더 운전을 하게 해서 내가 운전하면 이게 이제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센티브도 10만 원, 20만 원 뭐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면 75세 이상은 지금 지하철은 무료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제 무료도 있지만 그 지자체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를 이용할 때 할인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시범 운영한다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저녁 시간대라든지 이런 걸 나눠 갖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아까 그 공단 이사장이 이제 최종적인 저희들이 그 VR이라든지 실차 시스템을 도입하는 최종 목표는 사실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경우에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시스템에 그 관련된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좀 반영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센티브 말씀도 그 내용들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방 정부들이나 그 파악을 해서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성 검사는 똑같습니까? 10년 이게 아니면 한 65세는 우리도 차량이 오래되면은 이거 정기 점검을 더 자주 받아야 되죠. 다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65세까지는 10년에 한 번이고요. 65세부터 75세까지는 5년에 한 번. 그다음에 75세가 넘으면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고령자 운전 면허 반납했을 때 인센티브 문제 관련해서 안 그래도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면허 그 반납 인센티브 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이제 쭉 한번 제가 서치를 한번 해보니까 전국에 한 140여 개소 여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중에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면허 시험장에 가서 내가 해보니까 안 되겠다, 나 반납하겠습니다. 그럼 반납을 하면은 거기서 바로 상품권을 바로 주는, 소위 말해 원스톱 제재로 돼 있는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한 자리 숫자인 것 같은데, 이게 행안부에서 할 수 있으면은 표준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와서 면허 그 자치단체하고만 협조가 되면 되거든요.
원스톱으로 와서 해보니까 나 면허 반납 해야겠다 하면 여기서 바로 인센티브 상품권을 현장에서 준다든지 그런 자치단체가 지금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반납하면은 인센티브 준다는데 이 확인서를 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니까 자치단체 사무실로 가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표준화를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경찰청에서 교통국장이 말씀했지만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교통 사망 사고를 이제 줄이려는 가장 그 주된 목표로 잡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고령자입니다. 고령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고령 운전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고령 보행자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자면은 고령 보행자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표지판을 1.5배로 키워서 시인성을 좀 좋게 만드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보행 신호 같으면은 기존에 1m/s 그러니까 1초에 1m 진행하는 걸로 해서 보행 신호를 줬거든요. 그걸 0.7로 줄였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보행 신호가 끝난 뒤에도 차가 바로 출발을 해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2초간 여유 시간을 또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추진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지금 보호구역이 지금 보호구역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하고 노인 보호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진행이 돼서 작년에 지금 그 어린이 사망자가 10대 수자입니다. 13명인가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개소수 중에 지금 50%가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인 보호구역은 8%밖에 안 돼 있습니다. 8%밖에. 물론 이제 그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은 관리 주체가 학교나 교육기관, 유치원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관리 주체가 자치단체 가서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노인 보호구역은 관리 주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그러면 시장은 관리 주체가 애매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은 많지만 너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의 보호구역 지정률이 너무 차이가 지금 난다. 그래서 결국 지금 사망 사고의 가장 주안점이 고령자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을 좀 자치단체하고 좀 협조를 해서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것도 지금 노인보호구역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내용이 이제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전통시장 주변입니다. 이게 특히 시군구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 이모성 의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 주변을 아예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것들을 지금 입법에서 의원 입법 지금 발의 중에 있고 그거 나중에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 차관님 말씀에 제가 딱 한 말씀만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총파역법 시행령